우리 신입생 여러분 어떻게 잘 쉬셨습니까? 예, 앞에서 우리가 바쁘게 체크하느냐고 좀 급히 달려왔어요. 그죠? 그리고 틀림없이 쉬는 시간 활용하셔서라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다 체크하셨을 거라고 절세미는 믿습니다.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을 믿어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 체크한 이제 결과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범주별로 여러분들 점수를 체크를 하셨습니다. 걔네들을 점수를 합하시는 거예요. 각자 점수들끼리, 범주들끼리, A는 A 범주끼리, B는 B 범주끼리 점수를 합산. 요 정도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꼭 휴대폰 계산기 꺼내지 않아도 하실 수 있으시지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점수들을 쭉 적으시는 겁니다. 태도 점수는 18점, 목표나 목적 점수는 10점, 기타 등등 쭉 한번 적어서 총 합계까지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 시간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화면 잠깐 멈추시고 나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계산하셨을 거다라고 저는 믿고 바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잠깐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자, 계산하셨죠? 계산하셨다면 그 결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총점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총점 기준으로 했을 때 밑에부터 볼까요? 111점에서 120점 사이에 나 점수가 있다. 이 사람들은 시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고수, 그죠? 고수예요. 고수 달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본인의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관리하는 그 노하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셔도 괜찮아요. 도와주셔도 괜찮은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점수가 93점도 포함입니다. 93점에서 110점 사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달인이 될 수 있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58점에서 92점 사이, 물론 이 점수도 포함입니다. 58점도 포함. 92점도 포함해서 이 점수 사이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나름 생활 잘하고 계시는데 상대적으로 내가 좀 취약한 부분들만 조금만 관리한다면 훨씬 더 알차게 시간을 보내고 내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0점에서 57점 사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니 어떤 부분들이 부족한가 봐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노력하면 충분히 내가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다.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점에서 39점 사이, 그죠? 30점에서 39점 사이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내가 지금 똑같은 시간 자원을 내가 보내고 있는데 내가 그 자원을 활용하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데 어쩌면 요즘에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시간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고 있을 수도 있다란 이야기예요. 아니면 나름대로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것들이 잘 되지 않고 있는 단계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 왜?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시면 되니까요.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각자가 한번 본인들의 점수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범주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지? 어느 범주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지? 라는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하는 건 어떤 항목이지? 상대적으로 조금 취약한 건 어떤 항목이지? 근데 내가 잘하고 혹은 부족하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항목일까? 그죠? 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중요한 항목의 나의 점수는 어떻게 될까? 라고. 상대적으로 좀 통제하기 어려운 항목은 뭐지? 그죠? 사실 제가 보기에 저는요, D하고 F가 제일 좀 힘든 것 같아요. 저의 입장입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D하고 F 사용 습관이나 지연 관리 하기 싫은 건 사실 저도 하기 싫거든요. 네,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나신입은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는 개선점이 뭘까라고 보면 사실 나신입은 제 마음이 좀 반영이 됐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신입도 사용 습관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평상시 어떤 습관,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지 않고 하기 싫은 것들 미루거나 오늘 나 기분 안 좋아, 안 할래.
라는 마음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기본적인 태도나 어떤 우선순위를 매기는 건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잘하는데 그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 볼 수 있겠다.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 신입생분들 중에서 우리 나신입 친구하고 비슷한 결과를 가진 친구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뭐 그런 결과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될까? 각자가 사실은 결과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은 우리가 방해하는 요소들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죠? 게으름. 자신감 부족 사실 있을 수 있어요. 아, 나는 항상 그렇더라.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 맞아. 그렇지 뭐. 오늘도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이제 어려우니까 자꾸 회피하고 싶고 오히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시간 관리 더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의지박약 아시죠? 네,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시간 관리 방해 요소를 가만히 보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네, 능력 부족이라든가 그죠? 어떤 외적인 요인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간 관리의 방해 요소들은 다 내 마음, 내 안에 있는 경우들이 많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아 나는 원래 못해 그런 사람 없어요. 원래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만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실행에 옮기는 것 의지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제가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상자가 있습니다. 공이 있어요. 이러한 네모난 상자에 우리는 공을 몇 개나 넣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이제 화면으로 다가오는 친구들 있어요. 그죠? 다가와서 막 이렇게 보는 거 재는 거죠. 센치를 재서 글쎄 공이 요만하니까 몇 개 넣을 수 있나? 뭐 확인하는 친구들 있는데요.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공을 넣어봤더니 이렇게 넣을 수 있네요. 그래서 한 15개 정도 넣을 수 있어요. 어떻게? 성공적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에서 멈추는 친구들 있습니다. 멈추시면 안 돼요. 우리가 중요한 건 제가요. 이만한 공을 몇 개나 넣을까요? 라고 여쭤보지 않았고요. 이 상자에 공을 몇 개나 넣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15개를 채워놓고 보니까 아하 작은 공을 사이사이에 더 넣을 수 있네. 느낌이 오시죠? 강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죠? 느낌이 오시죠? 자, 작은 공을 사이에다가 제가 8개를 더 채워 넣었습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아닐 것 같은 느낌이 막 오시죠? 맞습니다. 더 작은 공을 또 제가 또 사이에다가 넣었습니다. 여기서 끝인가요?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자, 더 넣습니다. 더 작은 공을 사이에다가 또 막 끼워 넣었어요. 그죠? 막 끼워 넣었습니다. 뭐 이제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강사님 그만하시죠? 우리 저 세미인 강사님 그만하시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 그만하지 않을 거예요. 더 할 겁니다. 물을 채워 넣었습니다. 어때요? 네. 물도 아주 작은 입자의 공이라고 생각한다면 개까지 채워 넣을 수 있다란 이야기예요. 굉장히 많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만약에 제가 거꾸로 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 상자에다 물을 막 부어 넣었어요. 그래서 물을 꽉 채운 상태에서 빨간 공을 넣습니다. 넣을 수 있을까요? 뭐 몇 개는 넣을 수 있겠죠. 작으니까 몇 개 정도 넣었어요. 파란 공 넣을 수 있을까요? 힘들 것 같죠? 그죠? 예, 제가 이렇게 넣을 수 있었던 건 일단 초록색 공부터 큰 것부터 먼저 채웠기에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시간을 관리할 때도요. 아주 작은 단위의 일부터 내가 계획하기 시작하면 큰 단위의 일이 들어갈 시간이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은 큰 것부터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할 때에는 큰 목표 세워놓고 그것들을 쪼개서 잘게 보면 그것들이 어떻게 배분이 되고 어떻게 분배가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이 좀 정리가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시간을 잘 관리하기 위해선 큰 것부터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다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쪼개서
쪽에서 작은 계획들을 좀 수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잊지 않도록 기록합니다. 자, 기록을 하는데 사실은 뭔가 적어서 뭐 그걸 메모장을 가지고 다니고 하시지 않아도 괜찮죠. 요즘은 사실은 휴대폰 어플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활용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메모장 이런 데다가 내 나름대로 기록할 수도 있고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게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던 자투리 시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투리 시간 여러분들 틀림없이 가지고 계실 거란 이야기예요. 내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인 거죠. 그죠? 자투리 시간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그 안에서 시간 낭비 요소를 조금씩만 제거하면, 자, 중요한 것 제가 다 제거해야 됩니다. 시간 낭비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어요.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시간도 플렉스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좀 낭비하고 싶을 때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지나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건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그 요소를 좀 제거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우선순위는 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일을 하는 것, 내가 해야 하는 일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 혹은 뭐 내가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이 있겠죠. 굉장히 급하면서도 중요한 일이 있고요. 지금 당장 급하지는 않아요. 그죠? 아주 급하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지금 당장 내가 막 영어 공부하고 외국어 능력 쌓고 굉장히 급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일 수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중요한 것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것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화벨이 막 울려요. 빨리 받아야 되죠. 이게 급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뭐 광고 전화이거나, 그죠? 내가 꼭 통화하지 않아도 되는 전화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있고요. 중요하지도 시급하지도 않은 일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게요? 인터넷 서핑, 의미 없는 서핑. 그러니까 필요해서 찾는 거 아니라요.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어딘가에 기대에 누워서 혹은 기대에 앉아서 그냥 의미 없이 페이지 넘기고 넘기는 것. 대표적으로 유튜브 볼 때도 많이 그렇죠. 보다가 타고 타보고 넘어가다 보면 3시간 지나 있고 뭐 이런 상황도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각자는 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걸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길 땐 당연히 급하면서 중요한 것들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그 안에서 시간 낭비 요소를 제거하라는 것, 요 부분을 조금 줄이거나 요 부분을 좀 빼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가지고 나름대로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내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하고 급한 것들이 뭐가 있지? 아주 급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급한데 상대적으로 좀 덜 중요한 건 뭐가 있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건 뭐가 있을까? 라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하시다 보면 우선순위를 매기기가 좀 더 쉬워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매겼을 때 내가 이번 주 안에 해야 할 것들이 뭐지? 내가 한 달 안에 해야 할 게 뭐지? 이번 학기에 해야 되는 게 뭐지? 라는 것들이 좀 더 쉽게 정리가 될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급한 일들 중에서 내가 정말 이거는 중요하진 않지만 나는 꼭 하고 싶어 라는 일들도 사이사이에 넣을 필요 있습니다. 그게 내 나름대로 의미를 갖는다면 저는 넣을 필요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발전적이고 중요한 일만 해? 그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것 또한 그것도 시간 관리를 잘하는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거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시간 관리를 잘한다는 건 무조건 의미 있는 것 그리고 발전적인 것 그것들만을 해야 한다. 그래서 조금도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아닐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것,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의미 있는 것들, 어쩌면 가끔은 이러한 낭비 요소들도 필요할 때도 있더란 이야기예요.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는가,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가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다라는 생각들 꼭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당연히 A와 B가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우선순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것들이 좀 구성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할 것들을 지금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생각을 해보기는 했지만 사실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하게 내가 시간 배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어디서 찾아보면 좋을까요? 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는 어쨌든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은 학과 홈페이지를 좀 자주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꼭 전공에 대해서만 제가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다 보면 다양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이번 학기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혹은 학교 다니면서 내가 전체적인 시간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라는 부분들은 학과 홈페이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예시로 그냥 하나의 학과만을 넣었어요. 죄송하지만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하나의 학과만을 넣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을 보다 보면 그 안에서 나름대로 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언제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양 과목 시간은 뭐가 있으며 2학기 시간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죠? 뭐 다양한 교과 배정은 어떻게 되는지 기타 등등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얘는 시급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A 영역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굉장히 많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일단 학과 홈페이지를 먼저 확인하는 걸 저는 추천. 그래서 굉장히 형식적일 수 있지만 학과 홈페이지와 친해지는 것. 사실 우리가 학과 홈페이지는 주로 언제 들어가요? 학기 끝날 때. 그리고 학기 시작하기 전에. 학기 시작한 직후에 아니면 뭐 과대표라든가 교수님이라든가 기타 등등 누군가가 공지해 줄 때, 그죠? 뭐 학과 홈페이지에 이러이러한 정보 있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라고 공지가 뜰 때 주로 요때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냥 수시때때로 한 번씩 쓱 들어가 보는 것 저는 추천을 좀 드립니다. 하다 보면 뭐 이런 뭐 구인 소식 뭐 이런 것들도 좀 볼 수 있고요. 뭐 봉사활동 소식이라든가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소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추천은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갔다면 그 다음에는 학교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여기 대학광장 페이지에 가보면 굉장히 다양하게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심지어는 내가 굳이 대외활동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학교 안에 있는 다양한 교육이라든가 활동만 해도 충분히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그 경험들, 그 기회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교 홈페이지들을 보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좀 얻을 수 있다. 뭐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아마 이미 잘 보셨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신이 슈퍼보건 인재라는 게 계속 팝업창으로 떴었어요. 그죠? 그래서 저도 또한 대전보건대학교 학교 홈페이지를 보면서 팝업창으로 뜨는 걸 제가 캡처해 온 거예요. 그죠? 보시면 중요한 건 이거죠. 총 상금이 주어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신입생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얘를 지원할 수는 없지만 이런 걸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우수 인증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인증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지? 어떤 과목을 들어야 되고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자세히 보기 들어가면 그 내용들이 나오더란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학교 다니면서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들 좀 보실 수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앞으로 나 뭐 해야 되지? 라는 것들을 미리 준비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했을 때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겠지요. 분명히 학교 홈페이지는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면 누구나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안에서 기회를 잡는 친구가 있고 나중에 어머 이런 것도 있었어?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꼭 기회에 놓치지 않도록 자주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외 활동들이 나와 있는 사이트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사이트들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예시라서 다양한 사이트들 보시면서 그 안에서 참고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은 뭐가 있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찾아보시는데 여기 보시면 링커리언데 여기엔 동아리도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학교 안에 있는 동아리뿐만이 아니라 내가 좀 다양한 전국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같은 관심사나 같은 활동을 하고 싶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라고 하면 꼭 활동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런 동아리 활동들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좀 나는 좀 시야를 넓혀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인크루트에도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있어요. 여기 채용 공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모전 홈페이지 아예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공모전에 대한 내용들, 대외 활동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 찾아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예를 들자면 코로나 속에서 마음건강 챙김 공모전이 있어요. 그죠? 우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인데 중요한 건 마음건강 챙김 공모전이다 보니까 기왕이면 다른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전공과 조금이라도 관련 있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나름대로 보건대학 다니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모 분야 보면요. 뭐 N행시 작성하기, 포스터나 사진, 웹툰 누구나 할 수 있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들이더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근데 그냥 제가 관심 있어서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어쨌든 내가 미래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이런 것도 있구나 라는 것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겠다 라는 것들 좀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다 라는 것들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요 그냥 그 데스크탑으로 이런 것까지 찾을 시간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에는 어플리케이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보시면 여기 아이캠펑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대외 활동과 공모전에 대한 정보들이 잘 나와 있고, 실제로 이러한 활동들을 보다 보면 서포터즈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단순한 활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활동비가 지급되는, 그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아르바이트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 그래서 경험도 쌓으면서 내가 아르바이트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이 안에서 얻으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 관심사에 맞는 혹은 내 전공에 맞는 활동들도 찾아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똑같은 자원, 시간 자원을 활용할 때에도 그것들을 좀 더 알차게 활용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학과 공부 열심히 해야지, 과제 열심히 해야지,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야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 내가 학교 다니면서도 할 수 있겠네 라는 부분들을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끌고 와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드시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러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데 제가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그죠? 내가 그것들을 점검하고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진단을 할 때도 나왔고, 제가 말씀을 드릴 때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하기가 힘들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어플들도 나와 있죠. 어플리케이션 있습니다. 그래서 앱에서 나름대로 우리 시간표 관리하고 그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 과제해야 될 것들, 그리고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 정리할 수 있는 다양한 어플들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 뭐 나한테 좀 맞는, 내 스타일에 맞는, 내가 하기에 좋은, 내가 보기에 편한 그런 어플리케이션 좀 다를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냥 예시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이런 것들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는 시간표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학교생활, 그죠? 학교생활 중심의 부분이었다면 이건 내가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좀 더 구체적인 시간 관리 어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마 저보다도 어쩌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훨씬 더 다양한 많은 정보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들 가지고 시간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들 좀 추천을 드리면서, 더불어서 자투리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투리 시간은요,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는 거예요. 나한테 자투리 시간이 뭐가 있죠? 등하교 시간, 뭐 학생들에 따라서 실습이 많은 경우에는 등하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도 있지만, 공강 시간이 어떻게 되지? 자기 전에 30분 정도 내가 시간 낼 수 있나? 각자 보시는 겁니다. 그 시간을 활용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그죠? 뿐만 아니라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활동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정보를 좀 찾는 시간으로 가질 수도 있고요. 혹은 나 오늘 뭐 했나 어플 확인하면서 그죠? 쭉 한번 보면서 오케이 오늘도 잘 살았네. 보람차게 살았구나 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러한 자투리 시간도 기왕이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실 뭐 수업 시간이라든가 시간표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좀 활용할 수 있는 시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고민들 끊임없이 하시되 자 중요한 건 제가 계속해서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무조건 열심히만 살아라. 무조건 시간 허투루 쓰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 나름대로 시간의 낭비 요소 어느 정도 갖는 건, 자, 중요한 건 어느 정도예요. 어느 정도 갖는 건 그 안에서 나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들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시간 관리하는 건 정확하게 15분 단위로 쪼개서 열심히 살아야지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 그죠?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건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자, 보시면 나는 위대한 사람들의 하인이고요. 모든 실패한 사람들의 하인이기도 해요. 위대한 사람들은 사실 내가 위대하게 만들어준 거거든요. 나는 기계는 아니고요. 대신에 기계처럼 정확하고 사람의 지성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당신은 나를 이용해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망해버릴 수도 있어요.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나한테는 별로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기왕이면 나를 좀 택해서 길들여 주세요. 엄격하게 좀 대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당신이 신뢰받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겠습니다. 나를 너무 쉽게 대하면 당신을 파괴할 수도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누구일까요? 누군 것 같아요? 아, 당연히 오늘 시간 관리니까 답은 시간인 것 같아요. 얘는요, 습관입니다. 자, 시간 관리를 잘한다라는 의미는, 사실은 내가 그것들을 하루하루 해나가다 보면 그것들이 습관이 되고, 그것들이 습관이 되었을 때 나는 내 삶을 주도할 수 있는, 그죠? 꼭 뭐 2년, 3년 동안의 학교 생활뿐만이 아니라 어떤 나의 삶에 있어서 내 주도권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시간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행동하고 습관화하면 그게 이제 나라는 사람이 되죠. 나라는 사람이 되고 나면 나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 우리 신입생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면서요. 어쨌든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이론적인 이야기 제가 앞에 했어요. 그래서 전공에 대해서 찾아봅시다. 나에 대해서 분석해 봅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했는데 그러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괜찮은 대학생활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꼭 따라와야 한다라는 부분들 기억하시길 바라면서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 7주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